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발이 이루어진 지 5달 만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불기소 처분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의 보도 보시고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의 소리 측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동안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총장 지시 직후 사건을 맡은 형사 1부에 검사 3명을 늘렸습니다. 오는 9일에는 고발인인 서울의 소리 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검찰 안에서도 이번 수사가 김 여사에 대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총장이 직접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왜 이런 지시가 지금 나온 건지,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지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연지환 기자, 일단 고발 이후에 5달이 지난 시점에 지금 이런 지시가 나온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대검은 총선이 끝난 만큼 더 이상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불거지기 전에 서둘러 수사에 나선 게 아니냐, 착수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면 그 수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의문도 남아 있거든요. 네, 검찰은 처벌 규정이 없으면 아예 수사를 하지 않고 각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네. 그다음에 결론을 내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처벌 규정은 없다고 했지만 법에 그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는 거는 안 된다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쟁점이 있는데요. 명품백을 준 최재형 목사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영향력을 끼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직무 관련성과 연결되는지 짚어볼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건넨 이 공여자 쪽은 처벌을 받습니다. 네. 김 여사는 처벌받지 않고 그래서 최 목사만 처벌받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최 목사가 그동안 대북 정책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다 이런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김 여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까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을 확정하려면 우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알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 만약에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명품백을 수수하게 된 경위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검찰 안에서도 수사 결론을 내려면 어떤 식으로든 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서면과 소환 그리고 방문 조사 이 3가지 방안 중에서 검찰이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뭐 특검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있다고도 했는데 만약에 김 여사가 불기소가 되면 특검에 대한 주장이 더 거세지지 않겠습니까? 네, 검찰이 결국 이 뒷북 수사로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 일각에서는 아무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 처벌 규정이 없다 이런 점을 명확하게 들어서 불기소 이유를 제시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사건의 결론에 후폭풍을 고려하기보다는 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면 돌파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야권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기 위한 꼼수라면서 특검 추진을 반드시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이어서 여야 대치 전국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곧바로 당론으로 재발의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는 특검 회피용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신용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닙니까? 앞서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에둘러 압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국 혁신당도 검찰을 향해 특검법 추진을 의식해 수사하는 신용만 했다가는 검찰 역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청탁금지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없고 몰래카메라 공작이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